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12차 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후기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에 대해서 볼 건데요. 고려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그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되는 그 지점이 여기 요 무신 정권입니다. 무신 정권을 기준으로 그 앞쪽을 보통 전기라고 하고 무신 정권 이후를 후기라고 부릅니다. 우선 무신 정권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배웠죠. 그 두 가지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문벌 귀족 사회에 뭔가 안 좋은 점들, 그런 혼란들이 동요됐던 것들이 해결됐다고 했나요? 해결 안 됐다고 했죠? 자,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사건 이후의 고려의 모습을 잠시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이자겸을 쫓아내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왕이 안정된 속에서 뭐 자신을 크게 위협하는 이자겸도 사라지고 뭔가 편안한 속에서 정치를 잘한 게 아니라 실정, 정치를 되게 놓쳤어요. 못했어요. 일단은 당시 왕의 국왕의 실정이 있었고 또 문벌 귀족들은 대부분 문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신들, 대표적인 사람이 뭐 김부식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일부 문신들이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 문신의 권력 독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려시대 유명한 사람들 서희라던가 뭐 기주대첩의 강감찬이라던가 또 여진족을 정벌한 윤관이라던가 뭐 강감찬 윤관은 장군 아니야? 무신 아니야? 하지만 이분들도 다 문신이에요. 문신. 자, 문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 왕이 뭔가를 하거나 정치를 하든 혹은 놀든 연애를 즐기든 다 문신하고만 놀았다는 것. 그에 반해 무신들은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았어요. 노는 데도 껴주지도 않고, 자, 무신의 차별. 무신에 대한? 무신에 대한으로 하죠. 자, 무신에 대한 차별. 아무리 전투를 잘하고 전쟁을 잘해도 무신은 문신보다 높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무신이 갖고 있는 가장 높은 직위가 문신보다는 한참 낮았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각종 연애라던가 그러니까 노는 거 혹은 왕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등등은 무신은 다 뺐다. 문신 위주로 모든 걸 했었다. 거기에다가 무신들한테 주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높은 막 장구, 상장군 같은 그런 무신 말고 하급 군인들한테 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군인전이라고 합니다. 무신은 어쨌거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 내가 이만큼 땅 줄 테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네가 먹고 살아 하고 주는 국가에서 월급처럼 주는 땅이 있어요. 그게 군인전인데 그러니까 군인들은 따로 농사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없으면 굶어 죽겠죠. 근데 이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불만이 쌓였겠죠. 누가? 무신들. 요 군인들도 무신이에요. 요 사람들이 불만이 쌓였고 누구한테? 일부 권력을 다 가진 문신과 그리고 그와 함께 놀아나고 있는 국왕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요 쌓인 불만이 폭발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국왕을 쫓아내고 문신들을 잡아 죽인 사건, 그러고 난 다음에 무신들의 권력을 잡은 사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무신 정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결국 문벌 귀족 사회는 무너지게 되고 고려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무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무신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무신들의 세상, 이 무신 정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표를 그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칠판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무신 정권기에 어떠한 고려의 모습이 있었는지 여기 표를 채워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무신 정변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라는 거를 잘 알지 못하고 권력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잡아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문벌 귀족이 있을 때보다 정치를 더 못했어요. 더 못했고 오로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그냥 오로지 권력과 돈을 탐하느라 바빠갖고 정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도 되게 많이 일어나서 여기 보면 무신정권 정변이 1172년에 일어났고
약 10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밑에는 점점점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안 썼어요, 그냥. 정확한 이름들은 교과서 43페이지 보면 다 나오죠. 자, 이 사람 겨우 4년, 5년, 4년, 이 사람 조금 넘게 한 10년 조금 더 했고 계속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기구라던가 군사기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의방이 있던 시기에 가장 높은 정치 권력 기구는 어디였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누가 제일 높은 기구였느냐? 중방. 중방 원래 있던 기구예요. 중방은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기구인데 무신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무신들이 회의하던 기구인 중방의 권한이 되게 높아졌겠죠. 옛날에는 별거 아닌 거였다면. 그래서 이의방 때부터는 중방이 국가 최고 권력 기구가 됐었어요. 언제까지였느냐? 여기 이음인까지. 이음인까지는 중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었다. 그러다가 최충원 때부터 다 보니까 최충원, 최우, 최향, 최의 다 최씨죠. 요렇게 4명 뭐겠어요? 전부 부자지간입니다. 아들. 무려 4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60년간이나 요 최씨들이 권력을 잡아요. 왜 이렇게 잘 잡았느냐? 이들은 특별한 걸 하나 만들어서 자기들이 조직을 재정비해서 잘 뭐라고 해야 되나? 권력 유지를 위한 기반을 잘 닦아놔요. 그 중심에 있던 기관이 뭐냐? 최충원이 만든 교정 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정도감. 요 교정도감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됐고 최충원은 요 교정도감의 제일 높은 사람인 교정 별감이 되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살았겠죠. 요 교정도감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쭉 끝까지 무신정변이 끝날 때까지 교정도감이 이어집니다. 국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어서. 그럼 예전에 있었던 중서문화성 같은 거는 다 어디 갔어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최후가 권력을 잡게 되면 2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교정도감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 하나는 정방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고, 최충원이 요거를 만들었고, 최후 때는 정방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정방이 추가되는데 요건 뭐 하는 데냐? 인사권. 즉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힐지를 정하는 기구인 정방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 집에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고 팝니다. 정방이라고 하는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문신의 힘도 필요하게 되자. 뭐 국가 중요한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무신들끼리는 약간 좀 글에는 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으니까 문신들도 등용하기 위한, 문신을 써먹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서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문신을 이용하기 위한 기구예요. 요 2가지 기구가 추가된 상태로 쭉 이어집니다. 요거는 무신정권이 끝나도 계속 존재해요. 국민왕 때까지. 자, 정치기구는 이의방서부터 이의민까지는 중방에서 많은 걸 결정했고, 최충원 때부터는 교정도감이 국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 근데 최후 때 교정도감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뭘 추가했다? 인사를 담당하는 정방이라는 기구와 문신을 써먹기 위한 서방이라는 기구가 추가됐었다. 자, 군사기반은 뭐냐? 군사기반은 이들이 곧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뭐가 있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의방이 정중부한테 당하고 정중부가 경대상한테 당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내 보디가드들이 필요하네. 그래서 처음으로 특별한 뭘 하나 만든 게 경대승입니다. 경대승 때 뭘 만드느냐? 도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도방이 뭐냐면 쌈 좀 잘하고 호의 좀 잘할 것 같은 무사들을 뽑아서 경대승이 자기 주변을 지키게 만든, 말하자면 사설 경호기관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경호기관. 이거를 만들어서 경대승을 지키게 해요. 덕분에 경대승은 앞선 사람들이 암살당해 죽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냥 병 걸려 죽었을 뿐. 4년 만에. 자, 암튼 경대승이 도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도방이 뭘 했다? 군사정권의 최고 권력자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었다. 자, 근데 경대승이 죽고 난 다음에 요거는
한동안 사라집니다. 사라지다가 언제 다시 만들어지느냐? 최충원 때. 자, 최충원 때. 자, 여기. 자, 여기는 최충원 때까지는 이게 없다가 여기도 없었죠? 없다가 경대승 때만 잠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언제 만들어지느냐? 여기 최충원 때 다시 도방이 만들어집니다. 이전 경대승 때보다 훨씬 더 큰 조직으로 확대 개편돼서 도방이 만들어져서 이 도방이 최충원 일가족을 지키기 시작해요. 쭉 지키다가 최후 때가 되면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되느냐? 삼별초가. 최후 때 조금 이따 배울 테지만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좌별초, 우별초가, 야별초가 신의군과 합쳐지면서 삼별초가 되고 이 삼별초는 몽골의 침입을 막았다, 뭐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것도 유명하지만 원래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개인 사병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요 삼별초가 또 최씨 정권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다. 자, 정리하면 경대승 때 도방이라고 하는 게 무신정권 권력자를 지켜주는 군사적 기반이었는데 경대승이 죽고 잠시 사라졌다가 최충원 때부터 도방을 다시 확대 개편해서 설치하고 최후 때는 삼별초까지 가세해서 도방과 삼별초가 최씨 집 정권이 4대 6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군사 기반이 되었다라는 건데, 자, 아까 얘기할 때 이 사람들 정치 잘했다고 했어요? 못했다고 했어요?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무신정권 100년 기간에는 몽골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큰 사건도 있었지만 전쟁 이전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난을 일으킨 게 되게 많았어요. 농민 봉기라던가 천민반란, 혹은 무신이 권력 차지하는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하고 문신들이 무신을 공격한 사건 같은 거. 자, 그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의방과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키자마자 와, 저거 못 보겠다 하고 바로 착착착착 준비해서 무신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고 일으킨 문신의 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보당의 난. 이 사람은 어디서 했느냐? 교과서에 있는 걸 보면 안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계 양계하는 그 동계하는 양계 중에 동계 지역에서, 자, 동계 지역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문신이죠. 그리고 조이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요거는 요 시기에 일어나요. 이의방 시기에. 자, 요거는 난의 성격이 어떤 거다? 요거는 난의 성격이 문신들. 자, 문신이 일으킨 난이고, 자, 그리고 정중부 때 망이망속이라고 하는 망속이라고 하는 공주 명학소에 살고 있는, 지금 충남 공주 있죠? 공주 명학소에 사는 망이망소의 형제가 국가가 너무 많이 수탈해 간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하고서는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문신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민들이 일으킨 거죠. 이거는 평민들이 일으킨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요 아래쪽에 이음인 정도의 김삼이 그리고 효심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지역에서 국가가 너무 뺏어먹는다, 수탈 좀 적당히 해라 라고 일으킨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평민들이 일으킨 거겠죠. 자, 평민들의 봉기입니다. 자, 그리고 최충원 때는 유명한 거 있죠. 만적의 난이라고. 자, 만적의 난. 요 만적은 최충원네 집 산업이죠. 최충원네 집 노비입니다. 근데 요 만적이 나도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주인 다 죽이고 노비에 탈출해 보자 하고 일으킨 신분해방운동. 요거는 위치를 보면은 최충원네 집이니까 최충원 당연히 서울 살았겠죠. 이 당시 서울은 개경이죠. 개경 최충원네 집 노비가 일으킨, 자, 요거는 천민이 일으킨 신분
해방운동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무신정권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진 무신정권이 왜 무너지느냐? 몽골의 침입 때문에 무너지죠. 자, 그럼 이어서 몽골의 침입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무신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하니까 되게 뭐 긍정적인 의미 같은데,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된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으며, 고려라는 나라의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위기였었던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략과 대몽왕전인데, 자, 몽골이 왜 쳐들어오게 되느냐? 일단 우리나라가 몽골과 처음 만난 건, 자, 예전에 배웠을 때 우리나라 위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고려 처음 만들었을 때? 고려 처음 만들었을 때 고려 위에는 요 나라가 있었죠? 누가 세운 거예요? 거란족. 근데 요 나라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금나라가 무너뜨리죠. 자, 그리고 여기 금나라가 들어서고 거란족은 금나라의 식민 지배 같은 걸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기 송나라는 윗부분을 뺏기고 아래쪽에 남송이 되어 있었고, 근데 자, 이 상태에서 금나라가 송나라랑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고, 고려는 금나라한테 아이고 형님 하면서 4대 외교하고 있었죠. 군신 간의 이해를 갖추고 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위쪽에서 조용히 크고 있던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아, 조용히는 아니었지. 아주 크게 컸죠. 시끄럽게. 몽골. 징기스칸의 몽골이 성장합니다. 요 몽골이 어느 날 아래쪽으로 쳐들어와서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남송이랑 전쟁을 시작하는데, 자, 그동안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당하고 있었던 누구? 거란. 요 거란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서, 몽골 애들 만나면 다 죽이거든요. 유목민족들은 상대방을 정복하면 소나 말, 돼지, 가축은 살려도 사람은 안 살립니다. 다 죽여요, 그냥. 그러니 애들이 무서워서 요 거란 애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고려로 도망옵니다. 요 도망온 거란 사람들을 쫓아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고, 우리 고려도 니들 뭔데 함부로 우리로 들어와 하고는 거란을 쫓아내기 위해 싸웁니다. 즉 거란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몽골과 고려가 함께 물리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강동성 전투입니다. 강동성 전투. 강동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려, 여, 그리고 몽골, 몽, 여몽 연합군이 거란을 물리쳐요. 거란을 쫓아냅니다. 자, 함께 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몽골이 뭐라고 하느냐? 야, 니네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거란, 고려에 쳐들어온 거란 니네가 못 물리쳤어. 우리가 도와줘서 거란을 물리쳤으니까 니네 우리한테 고맙다 그래. 뭘로? 돈으로. 그래서 무리한 공물을 요구를 해요. 자, 우리 덕분에 거란족 무찔렀으니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무리한 공물을 요구했다. 적당히 요구했으면 줬을라나?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물을 요구하니까 안 줘요. 차일피일 밀어요. 난 절대 못 줘라고 대놓고 거절을 못하고, 알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약간 계속 미룹니다. 대답을 미루자 몽골 사신이 우리를 한번 찾아와요. 그때 찾아온 사신 이름이 저고여라고 하는데, 몽골 사신이 우리나라를 찾아왔다 돌아가는 길에 몽골 사신이 압록강 근처에서 살해당합니다. 누구한테 죽었는지는 몰라요. 압록강 근처에서 살해당해요. 즉 고려 땅에서. 그러자 몽골 애들이 와, 이것들이 안 그래도 곡물도 잘 안 주려고 지금 버팅기는데 우리 사신을 죽여? 그래서 쳐들어온 게 몽골의 침략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온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이런 거 아니래도 몽골은 쳐들어왔을 거예요. 걔들은 정복이 뭐랄까 삶의 목표였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드디어 뭐가 일어난다? 몽골의 침입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의 침략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몽골 침략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뭘 했느냐? 일단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권자가 누구였냐? 최우였어요. 최우. 무신이죠? 그래도 뭔가 싸움 좀 하고 깡 좀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절대 몽골에게 항복하지 않겠다. 싸웁니다. 근데 처음에 1차 침략 팍 하니까 개경이 바로 함락돼 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어유 죄송합니다 하고 일단 사과하고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몽골이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자마자 바로 최후가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도로 천도. 왜 몽골 애들은 배 타고 강화도까지 못 오거든요. 걔들은 기만민족이라 말을 잘 타지 배를 못하니까 강화도로 천도에서 뭐예요?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요. 강화도 천도 후 항전을 하게 되죠. 비록 첫 번째는 너무 이렇게 쓸지 몰랐던 거죠. 패배했지만 바로 강화도로 수를 옮기고 몽골에게 선전포고하고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약 30년 이상 동안 이 이후에 약 30년 가까이 몽골이랑 싸워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전투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처인성 전투. 처인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경기도 용인 정도 되는 처인성에서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김윤후가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 죽이게 되죠. 그러자 몽골 애들이 총사령관을 잃고 퇴각하게 돼요. 이게 처인성 전투고 원래 처인 부곡이었다고 하죠. 그 차별받는 마을 향부곡 소 중에. 근데 나중에 요 공로를 인정받아서 성으로 승격해요. 자, 처인성 전투가 있고 처인 부곡에서 처인 뭐 현 군 이런 걸로 승격해요. 자, 그 다음 충주성 전투. 자, 요 전투의 특징은 자, 여기도 김윤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 충주성에 있었던 노비들, 그 노비들이 힘을 합쳐서 물리쳤다는 것. 즉, 노비가 주축이 된 승리. 자, 이렇게 이긴 것도, 그러니까 몽골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도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많이 맞았죠. 몽골에게 그냥 짓밟히기만 했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권자들은 강화도에서 놀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세금은 계속 걷었습니다. 그 3, 40년 그 몽골한테 맞고 있을 때도 세금 걷어서 강화도 내에서 최씨 정권 애들은 되게 호화롭게 생활했다고 하죠. 자, 얘들이 강화도에서 열심히 싸워라 하고 강화도에서 본토 그 한반도를 향해서 화이팅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성과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피해가 너무나 컸죠.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어요. 자, 문화재 소실을 한번 보면 소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지고 타고 가져가고. 자, 어떤 문화재가 사라졌느냐? 유명한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황룡사 9층 목탑, 나무로 지은 거죠. 목탑이 이때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불타버렸고, 이게 위치가 경주에 있는 건데 요 위쪽에 쳐들어온 몽골이 여기 경주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전 국토가 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9층 목탑이 타버리고 거란의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을 막아보자 하고 만들었던 불경이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이라고. 요 초조대장경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해 있었던 건데 요것도 몽골 침입으로 사라져버리고 대신 요게 사라지자 새로 만든 게 있죠. 몽골 침입을 막겠다고 초조대장경이 사라지니까 이거 대신 하나 새로 만들자 해서 요거 대신 만든 게 그 유명한 뭐예요? 대신 뭘 만들었다? 대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요. 팔만대장경을 조판 만들었다. 자, 문화재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 요게 새로 만들어졌고 자, 또 몽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끝까지 저항한 부대. 비록 그 출발은 누구의 호위 부대? 뭐 물론 제일 처음 출발은 뭐 야간 경비 부대였지만 최씨 정권의 호위 부대 역할을 했었던 누구? 삼별초의 저항도 몽골 침입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삼별초가 저항을 한 군데서 하지 못하죠. 두 번 옮겨갑니다. 처음에 당시 집권 세력들이 몽골에게 항복하고 그래 몽골과 이제 그만 싸울게 하고 강화정 맺고 갔을 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하고 끝까지 싸운 삼별초가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버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다 강화도에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갔을 때 얘들은 안 가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화도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저기 전라도
여기쯤이죠, 여기쯤. 여기 있는 진도로 옮겨가서 더 싸우다가 여기서도 안 되자 더 아래에 있었던 여기 어디? 제주도. 제주도까지 가서 끝까지 저항한 삼별초의 저항도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자,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 강화 조약을 맺게 된다. 그런 이후에 결국 우리나라는 몽골에게 지배는 아니고 간섭을 받게 되는 이렇게 오랫동안 약 3, 40년 싸웠다고 했죠? 그렇게 오래 버틴 결과 우리나라는 몽골로부터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대신 뭘 많이 받았다? 간섭을 많이 받았다. 독립국이긴 한데 독립국처럼 대우해주지 않고 많은 간섭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원 간섭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몽골이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나게 됐고 요것 때문에 침략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드디어 고려는 무슨 시기가 온다? 원 간섭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원 간섭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도록 하죠. 요거는 그동안 저번 시간도 그렇고 저저번 시간도 그렇고 영상이 꽤 길었죠. 50분, 45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 간섭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수업 끝나자마자 뭐 해야 된다? 교과서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